반도체와 이동통신,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분야입니다. 전 세계가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연구로 미래를 열고 있는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자통신기술 연구기관인데요. 자, 원장님께서 에트리가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연구원은 1976년도 지금부터 45년 전에 설립이 돼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그 정보통신 기술 풀어서 약자로 ICT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그 ICT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가구 한전화 시대를 연 전전자교환기 TDX, 또 반도체 강국의 신화를 창조한 4메가 D램 반도체, 예. 이동통신 선진국으로 발판을 마련한 CDM의 이동통신, 또 손안의 인터넷으로 얘기하는 와이브로, 그리고 제가 직접 참여했던 행전전산망령 주전산기, 타이컴 등 많은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 최고의 ICT 연구기관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ICT 최강국으로 견인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야말로 ICT 분야 연구를 총괄하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또 자랑하고 싶은 연구 성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연구 과제들 중에 네. 이 기술에서만큼은 우리가 최고다 하고 자부할 만한 기술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자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그동안 했던 것이 알리고 싶은 게 많지만은 우선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세상에 그 게임 체인저로서 하나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공정 중에 동시 전사 접합하는 기술입니다. 네. 전사 접합이라는 거는 옮겨서 붙인다는 뜻인데 작은 마이크로 LED들을 대화면으로 한꺼번에 옮겨서 접합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입니다. 예. 이거는 최근에 열렸던 미국의 전자가전박람회 CES나 예. 한국 전자전 등에서 각종 기술 박람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 기술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강국의 신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두뇌에 해당되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알데바란이라고 하고 불리는 반도체를 개발했는데 1조에 40조 번이나 계산할 수 있는 예. 그런 연산 능력을 지니면서도 전력은 단지 15와트밖에 들지 않는 신경만 처리 장치를 동전 500원짜리 정도의 크기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28나노 공정으로 기존 상용 제품보다 전력단 연산 능력이 최대 25배까지 끌어올렸고요. 또 이 기술은 무인 주행 자동차나 로봇, 또 전자제품처럼 반도체가 쓰이는 곳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또 국산 프로세서를 만들었다는 의미에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이 비대면 교육용 인공지능 외국어 학습 기술입니다. 팽수 아시죠? 예, 알죠. 예, 팽수의 이름을 따서 팽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네. 전국 초등학교에 지금 보급되어서 학생들이 영어 교육을 하는데 이 팽톡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EBS 방송에서는 AI 팽톡이 방송이 되고 있고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세종학당에도 이 AI 선생님이 이 기술을 이용해 갖고 교육용 학습 AI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기도 아주 많습니다 지금. 아, 네.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에트리의 역사부터 대표적인 성과까지 지금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프닝에서 에트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세계 속에서 에트리의 위상은 어떤가요?
네, 일부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그 지식재산 창출이나 관리하는 면, 네. 또 국제 표준화 실적, 또 연구 생산성 지표, 또 몇몇 개의 대표 연구실 등은 이미 세계 수준이고 예. 또 앞으로 더 노력한다고 그러면은 국제적인 기술의 리더십 확보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아. 우선 애트리 수준이 이 세계 최고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는 AI 특허 포트폴리오 크기가 이미 2021년도 작년에 네. 1,300여 건으로 분석되었고 네.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하는 국제 표준화 그 건수도 지금 현재 한 1,000건이 넘었습니다. 아, 네. 이것의 잠재적인 가치는 12조 원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연간 해외 기술료 수입이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동안 저희가 누적된 기술료는 1조 700억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외에도 애트리 인공지능 전문가만이 자문가 숫자를 저희가 세어보니까요. 네. 특허 제1 발명자, 그다음에 국제적인 학술 대회의 제1 논문 저자, 이 사람들을 겹치는 사람들을 빼고 수집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600여 명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AI 전문가가 500여 명, 600여 명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계 기술을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직 이 선진국의 기술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트리 내부에서는 특별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연구 과제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다소 코로나19 때문에 대중들한테 묻힌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 개화 시기입니다. 네. 이것은 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점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매우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애트리와 같은 연구기관들도 창의 원천 연구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지만은 네. 민간이나 외국에 비해서는 그 규모나 역사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눈에 바로 보이는 성과만 줬거나 정량 지표만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좀 빠른 추격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선도자, 뭐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first mover로서 네. 탈바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원장님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원장님께서 그 애트리 공채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소프트웨어 연구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예, 제 전공은 전장과학입니다. 그 전산학과에서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그거를 네. 하려고 그러면은 잘 하려고 하면 수학이나 논리학 등 그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컴퓨터 언어로 소통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아, 또 신기하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나만의 창조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창조물을 만들고 싶은 그 프로그램이죠. 그런 야망이 생겨서 이 분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던 1980년대 초중반에는 장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결론이 우리나라의 국산 컴퓨터를 제대로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좀 공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1980년 6월에 애트리에 몸담고 연구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트리에서는 내 손으로 우리나라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남이 만든 컴퓨터를 사용하는 응용 개발보다는 자체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저 앞서서 이제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뜻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도 유니콘 기업은 아니지만 직접 그 창업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창업을 고민하는 연구자들에게 좀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도 유니콘 기업 한 2개 정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하십시오. 네. 근데 제가 35년 넘게 그 연구 현장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거를 기술 이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기술을 개발하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그것이 상용화되어 갖고 국민들이 직접 사용하거나 또 다른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기술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정통 방법이 기술 개발자가 직접 창업한다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희 연구원들이 이게 기술 개발에서 기술 이전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면은 그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만든 기술을 직접 창업해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해야 되는 게 연구원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그 기술 이전을 해보니까요, 그 개발자가 갖고 있는 지식 예. 또는 노하우 이게 결코 다 기업체에 기술 이전이라는 형식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연구와 이 상용화, 그 기술의 어떤 실용화까지 모두 다 연구자의 책임이다. 이런 그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또 후배들을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 또 예.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과학자로서 또 그리고 에트리라는 기관의 대표로서 원장님의 계획과 포부도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재 우리는 결국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예. 그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고 또 5G를 넘어서 6G 이동통신 등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있습니다. 예. 1980년대 초에 저희 정부 추정기관에 제가 합류해서 저한테 주어진 사명은 뭐였냐면 기술 국산화였었습니다. 네. 선진국이 만든 그 제품을 뜯어보고 역공학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내니까 그거를 잘했다고 상장도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그거는 이미 옛날 시대가 됐습니다. 네. 지금은 세계 최초의 기술 개발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올 초에 전 직원들 앞에서 신년 한해식을 할 때 이제 올해는 에트리가 국제 연구소로서 나아가는 첫 원년이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제 진심이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를 창출하고 그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전환, 디지털 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ICT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